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트랙 3의 세션을 맡은 퀄리파이의 황인서입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주제로 세션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세션인 만큼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데이터 저장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뭐 시각화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사업을 하시면서 법과 규제를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시지 않게끔 그렇게 해드리는 그런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품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이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시장과 환경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내의 기준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슬라이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단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평소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내용들이에요. 아마 GDPR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또 뭐 PCI DSS 같은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카드나 어떤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다루는 내용들인데요. 데이터를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수집해서 뭔가 개인정보를 분석하고 또 개인정보를 분석해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했겠지만 요즘에는 이 개인정보들이 워낙 중요해지고 또 개인정보가 이제 무작위로 수집되거나 또 잘못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나 혹은 기관에서 이런 다양한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이런 규제들이 많이 이제 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나라는 2011년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또 활용에 대해서 규제를 좀 많이 가해 왔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이런 법률들인데요. 첫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부터 있었고요. 또 정보통신망법이 이름은 좀 달랐지만 과거에 1987년도부터 쭉 이제 지금까지 왔고 최근에는 아마 요즘 이런 ISMS라는 키워드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매출이 그냥 쉽게 말하면 정보통신업을 하면서 IT 회사면서 매출이 100억 원이면 무조건 ISMS 인증 대상이 됩니다. 혹은 매출이 100억이 안 되더라도 평균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서비스 사용자가 100만 명이 이상이 되면 이제 이 ISMS 인증을 이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 ISMS는 이제 전체 한 100여 가지 정도의 이제 인증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이라고 하는 16가지, 그리고 보호 대책 요구 사항이 64가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 사항 22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보호 대책 요구 64가지 중에서도 인증 및 권한 관리와 이 접근 통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관리적 보안이라든지 또 물리적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활동에 관련된 문서들을 남기는 거라고 한다면 인증 및 권한 관리나 접근 통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이나 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제3의 누군가에게 데이터를 넘겨줄 때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하고 또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이 있는 거라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이제 인증 및 권한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사용자 계정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사용자 계정 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정보 시스템에 이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개인 정보나 또 중요 정보에 대해서 비인가된 사용자는 접근을 통제하고 또 업무 목적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게끔 사용자를 등록하거나 해지하고 또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 그리고 말소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걸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보 시스템의 어떤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나 혹은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자를 등록하고 변경하고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트래킹하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식별입니다. 이제 당연히 등록하고 뭐 삭제하고 변경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 사용자가 정말로 우리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혹은 우리 회사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식별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용자 인증입니다. 이제 식별을 했으면 이 사용자를 인증시켜서 시스템에 들어오게끔 하고 정보 시스템에 그리고 이 정보 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떤 방식으로 인증을 하고 들어왔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를 다시 이제 블락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자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용자가 이제 인증을 받고 들어왔다면 어떤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데이터에 변경을 가하거나 혹은 조회할 수 있는지 또 이 권한이 정말로 적절하게 부여된 건지 이 사람이 하는 업무에 맞는 어떤 권한들이 부여된 건지 이런 것들을 접근 권한을 검토하고 실제로 권한이 사용자가 오랫동안 접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 권한을 회수한다든지 혹은 권한이 좀 불필요하게 많이 부여된 것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이제 다시 변경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접근인데요. 이건 조금 포괄적인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또 이 네트워크의 특정 영역에서만 오피스라든지 뭐 VPN이라든지 특정 컴퓨터나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곳에서만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 접근을 적절하게 차단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금 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ISMS 인증 항목에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목록, 그러니까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또 여기에 어떤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또 이 개인정보 내에 어떤 것들이 더 민감하고 덜 민감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식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요즘 하려고 보면 여러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퀄리파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희 고객사들을 이제 만나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엘라스틱서치 얘기하시면서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관리자 몇 명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환경이었다면 요즘에는 비즈니스를 조금 더 빠르게 진척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하고 직접 분석하고 직접 엔지니어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컨슈머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이 컨슈머들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 툴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태블루나 뭐 루커라든지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인텔리전트 솔루션을 쓰기도 하고요.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선호하는 다양한 DB 툴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또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게 아니라 목적과 사용하는 어떤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 환경에 있는 회사들은 다양한 이런 환경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가속화된 이유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기도 한 이 모놀리틱과 MSA라고 하는 트렌드가 가지고 온 이유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기존의 모놀리틱한 서비스들을 보면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여기에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데이터 액세스 로직들을 전반적으로 다 하나로 아우르는 이런 큰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트렌드가 어떻냐면 각 조직별로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우리가 오너십을 가지고 작게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별로 자기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에 맞는 또 목적에 맞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게 됐고 이것들을 애플리케이션 배포하는 과정에서 도커라든지 뭐 쿠버네티스 같은 이런 클라우드 컨테이너 환경에 있는 기술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이 AWS를 워낙 많이 쓰시니까 그럼 ISMS 인증 받으려면 AWS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AWS만 사용하시면 AWS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WS IAM을 활용하시면 계정 관리라든지 또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권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권한 인증에 관련된 기능들을 IAM으로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AWS 이제 시큐리티 그룹을 활용하시면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DS의 어드밴스드 오딧과 클라우드 와치 기능을 사용하시면 DB에 대한 특정 적정한 수준의 액세스 컨트롤도 가능은 하세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클라우드만 쓰시지 않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클라우드를 쓰시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백업으로 멀티 클라우드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AWS의 기능만으로 전체적인 회사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ISMS 인증도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쿼리파이라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어떻게 제품을 개발해야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접근 제어와 감사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저희는 이제 중앙화라고 하는 게 저희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이제 사용자들, 데이터 컨슈머들 그리고 데이터 툴들 그리고 데이터 소스들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모아서 가운데서 관리자가 관리하고 감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솔루션을 구축을 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중앙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WS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혹은 GCP에서 일부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것들은 GCP에 예를 들면 빅쿼리를 사용하고 있고 메인 데이터베이스들은 AWS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면 이제 자체적으로 전부 API도 제공하고 있고 SDK도 제공하고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들을 실시간으로 다 동기화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모아서 중앙화 하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근데 이게 여러 DB 계정에 걸쳐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크로스 어카운트 롤이라고 하는 AWS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어카운트들을 한 곳에 묶어서 같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근데 쿼리파이에서는 이걸 어떻게 제공하냐면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이제 기능이 있어요. 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활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AWS나 GCP나 애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자동으로 동기화해오고 자동으로 클라우드에서 DB가 사라지면 쿼리파이에서도 관리하는 DB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동기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기화가 돼서 AWS의 오로라 DB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로 이제 다 니드 레플리카가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속 추가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이 사용자들을 중앙화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즘에 조금 좀 선호하는 클라우드 회사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회사들이 좀 선호하는 방식은 이제 옥타나 원로그인 같은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를 사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옥타는 뭐냐면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텐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글로벌 넘버 원 이제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옥타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옥타 계정을 하나 만들면 이 옥타 계정 하나로 슬랙도 액세스할 수 있고 줌도 사용할 수 있고 AWS에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저희 쿼리파이에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회사에 입사하고 퇴사할 때까지 계정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옥타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을 다 중앙화했다면 이제부터는 데이터베이스와 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해야 되는 사용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들을 이제 연결시키고 정책들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것들도 이제 한 곳에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정책들이 이제 한 곳에서 관리되고 이제 감사 로그도 한 곳에서 관리돼야 ISMS 인증이나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이제 구축하실 때 중복적인 로그나 혼란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정책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류와 그렇지 않은 NoSQL류 두 가지로 나눠 보셔야 되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그나마 접근 제어를 하시기가 좀 수월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고 또 SQL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기 때문에 DML이나 DDL이나 DCL로 컨트롤하시면 되고 또 테이블이나 컬럼 레벨로 액세스 컨트롤하시면 되고 또 SQL 실행한 것들을 로깅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이나모DB라든지 또 몽고DB 같은 NoSQL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관계형 DB처럼 테이블이나 컬럼 구조를 갖고 있지도 않고 또 SQL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어떤 질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중앙화해서 정책을 만들고 감사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RDBMS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정말 테이블이죠. 그리고 몽고DB 같은 DB는 테이블이 이제 일반적으로 콜렉션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대체되고 있고요. 다이나모DB에서도 테이블은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는 다 로우라고 부르지만 RDBMS의 컬럼은 몽고DB에선 제이슨 패스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이슨 패스의 데이터들이 저장되고요. 다이나모DB에서도 이건 컬럼이라고 부르고 RDBMS는 어떤 데이터를 질의할 때 SQL을 사용하고요. 몽고DB는 몽고 쿼리라고 하는 자체적인 이제 언어가 있고요. 다이나모DB는 또 API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형 DB 스타일로 나머지 NoSQL류의 데이터를 뭔가 매핑을 할 수 있어야만 한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액세스 컨트롤을 정의하고 감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마스킹을 하냐면 테이블이나 컬럼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마스킹할 때 특정 테이블에 특정 컬럼을 지정하면 그 데이터 민감 데이터를 이제 마스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몽고DB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이슨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이슨 패스를 가지고 이걸 마치 컬럼인 것처럼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줘야만 조금 더 쉽게 사용자도 UI도 UX도 편하게 데이터를 마스킹할 수가 있고요. 또 SQL 문에 있는 어떤 셀렉트라든지 딜리트, 인서트, 업데이트 문들을 몽고DB에는 특정 커맨드랑 매핑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셀렉트라고 하는 권한을 주는 순간 몽고DB에서 find나 find1, aggregate 같은 이제 몽고 커맨드만 실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NoSQL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형 DB 그리고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들, 뭐 하둡 에코시스템에 있는 임팔라나 HBase 같은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소스들을 한 군데서 관리하고 한 군데서 권한을 이제 정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쿼리파이에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요것들을 한 곳에서 같이 로깅하고 리포팅할 수 있게끔도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들이 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도커나 이제 K8s 같은 쿠버네티스 같은 환경에서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을 어떻게 이제 배포하고 또 ISMS 인증은 어떻게 받을 거고 또 로그들을 아까 앞선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엘라스틱 서치 같은 ELK 스택에다가 카피해서 로그를 분석하거나 뭔가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뭐 스노우플레이크나 레드시프트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과제들은 쿼리파이를 사용하시면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뭐 관계형 DB나 NoSQL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액세스 컨트롤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중앙화하고 사용자들을 중앙화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지만 사실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하둡 에코시스템들까지 쿼리파이에서 모두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ISMS 인증이나 혹은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한 회사들은 쿼리파이가 가장 쉬운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면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싱크로나이제이션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롤 베이스로 액세스 컨트롤과 애트리뷰트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을 지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용자는 어떤 롤을 가진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어떤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는지를 선언하는 게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이고요. 어떤 환경에서 예를 들면 뭐 어떤 지리적인 환경, 뭐 서울에 있는 사용자, 혹은 미국에 있는 사용자, 혹은 특정 IP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 또 혹은 특정 요일에 어떤 데이터에 접근해야 되는 사용자 이런 식으로 애트리뷰트를 기반으로 그 애트리뷰트에 해당되는 것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ABAC 기능이고요. 민감 정보나 어떤 개인 정보 중에 민감하거나 또 일부 데이터를 가려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마스킹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리얼 타임으로 데이터를 마스킹할 수 있는 다이나믹 마스킹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가장 중요한 ISMS 인증이나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감사 기능이라든지 또 리포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가장 큰 차별점인데요. 데이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권한을 얻고 또 데이터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와 합의해야 되거나 또 다양한 이유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워크플로우를 쿼리파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통합해서 제공을 합니다. 다른 솔루션들은 이런 워크플로우는 별도의 솔루션을 구입하거나 또 회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데이터 워크플로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 쉽게 데이터 거버넌스 환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커나 쿠버네티스에 배포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은 쿼리파이는 기본적으로 도커로 배포되고 도커라이즈 되어 있는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쉽고 빠르게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도커나 쿠버네티스로 쿼리파이를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NoSQL이나 또 하둡 에코시스템에 있는 다양한 DB들 총 18가지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조만간 또 뭐 AWS 아테나라든지 트리노라든지 이제 새로운 다양한 DB들도 네,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군데 이상의 고객사들이 쿼리파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들, 그러니까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클라우드에다가 서비스를 빌딩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주로 이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다양한 DB들을 지원하는지 여부, 그리고 컨테이너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얼마나 배포가 쉽고 운영이 간편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저희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됐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그 스몰 미디엄 사이즈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들이나 또 중소기업에서 더 쉽고 빠르게 뭔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 계획이니까요. 네, 그 데이터 거버넌스 혹은 ISMS 인증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면 네, 저희 쿼리파이를 찾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댓글창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김현진 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조직 내에 흩어진 데이터 소스와 또 보안 정책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거버넌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ISMS 인증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인증이나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어떤 개발자가 들어왔는데 이 개발자한테 DB 권한을 풀로 준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쿼리파이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데이터베이스에 특정 권한만 이제 부여해서 특정 쿼리만 실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한할 수 있고 또 어떤 쿼리가 실행됐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제 쿼리파이로 충분히 구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분의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닉네임의 질문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DB 거버넌스 고민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이 기존 MS, 아마존, 구글에서 정의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라하는 게 낫지 않은 건지, 네, 그게 맞는 거 아닌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은 초기에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높은 저희 같은 제품들을 구입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AWS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기능들을 활용하시거나 뭐 클라우드 벤더가 기본적으로 제공하시는 것들을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써보시면 클라우드 벤더들은 좀 유니버셜하게 다양한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사용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빈틈들이 보여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지키면서도 또 개발자들이나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사람들의 프로덕티비티가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 한 가지 더 좀 보도록 할게요. 정상규 님이 남기신 것 같아요. 네, 데이터 마스킹을 위한 로직을 직접 개발이 가능한가요?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아카이빙도 구축이 가능한 건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마스킹을 위한 패턴들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이메일 패턴을 가지고 나는 이메일의 앞자리, 골뱅이 앞자리만 마스킹하고 싶다라고 하면 쿼리파이 내부에서는 디텍팅할 수 있는 패턴들을 정규식으로 선언하시고 또 마스킹하는 패턴들을 정의하시면 원하시는 형태로 정규식이 데이터에 정의하신 정규식이 데이터에 매칭되면 디텍팅되고 자동으로 마스킹되도록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로그나 이제 질문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아마 로그 같은 것들을 별도로 백업하거나 또 보관할 수 있는지 물어보신 것 같아요. 충분히 원하시는 S3라든지 뭐 스플렁크라든지 뭐 ELK 스택에다가 데이터를 백업하시거나 또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그런 플러그인들이 제공이 됩니다. 네, 질문 한 개 더 좀 보도록 할게요. 아담이라는 질문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접근 제어 솔루션에서 우회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이 쿼리파이는 어느 수준까지 접근 제어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당연히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통로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100% 막는 건 어렵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웃바운드로 터널링을 해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듈들이 있어요. 그래서
AWS 상의 특정 VPC에 있는 DB들의 모든 인바운드를 다 막고 그 인바운드가 다 막혀져 있는 그 VPC 안에 OTL이라고 하는 아웃바운드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하는 모듈을 배포를 하시면 아웃바운드로 터널링을 해서 인바운드가 다 막혀 있는 VPC에도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0% 저희는 우회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질문 한 개만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석 님이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데이터 사업에 방해되는 법률 제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에도 대책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규제 덕분에,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보호하라고 하는 규제 때문에 저희가 이런 솔루션을 만들게 됐는데요. 데이터 사업에 방해되는 것들 많이 있겠죠. 뭐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이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준수를 해서 데이터를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동화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법률 제도를 더 잘 지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